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장의 두 번째 기타 무대 음향기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처음 말씀드릴 거는 그 DI 박스입니다. DI 박스는 약간 요물과도 같죠. 예, 음향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음향 뭐 질문방, 그 뭐 단톡방 이런 데 보게 되면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DI 박스를 꼭 써야 됩니까? DI 박스 어떤 게 좋아요? 뭐 어떤 거 사용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자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질문다는 것 중에 하나가 꼭 DI 박스에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의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어쨌건 장비 연결했을 때 소리는 나거든요. 그냥 악기에서 바로 믹서에 연결하면 소리도 나고 어, 특별하게 뭐가 변화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평상시에 기타 앰프 연결해 가지고 쓸 때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DI 박스 쓴다고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딱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써야 되냐? 입력이 좀 강하면 그냥 패드 걸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 물론 그 가장 큰 게 가격 때문이 그렇겠죠. 뭐 좀 괜찮은 DI 박스는 2, 30만 원 하기도 하고 싼 거라 하더라도 한 5,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팀별로 다 구매하게 되면은 막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가 있긴 하나 음향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DI 박스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음질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소리 나가는 거야 뭐 문제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악기 앰프 연습해가지고 혼자 연습하는 거야 뭐 굳이 DI 박스가 필요 없지만 저희는 그 이 기타 소리나 이런 그 악기 소리들을 어쨌건 증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나 악기 잭을 쓰는 언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 쉴드에서 그냥 음성 신호 보내는 것만 그 보냅니다. 대신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는 기본 1번 쉴드 외에 2번, 3번이 2번 같은 경우는 정상위 소리, 그러니까 기본 소리를 보내고 3번은 역상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위와 반대되는 소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용 이제 언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에 짧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긴 공간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멀리 보낼 때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언밸런스 신호는 이제 그냥 신호만 가다 보니까 그 신호에 약간 잡음 같은 것들이 그 적용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여러 주변 환경에 있어서 잡음이 들어오게 되면 원음 소스에서 잡음이 들어온 소리가 합쳐지게 되면서 소리에 약간 변형이 생깁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들리다가 제 앞에 이렇게 그 입을 가리면은 소리가 약간 좀 멍청하게 보이는 것처럼 음성 신호도 주변의 소리 때문에 변형된 소리가 그 나가는 거죠. 하지만 언밸런스 같은 경우는 2번은 정상의 신호를 보내고 3번은 역상의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잡음이 똑같이 2번, 3번에 동일하게 들어와 어쩜 같이 가다 보니까 동일하게 들어왔을 때 그 믹서단의 프리앰프 쪽에서 3번을 다시 정상위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2번과 3번이 2번에 같이 동일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소리는 커지고 잡음 같은 경우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 잡음의 그뭐 상이 반대가 되면서 잡음이 상쇄가 되면서 잡음은 사라지고 원래 있는 소리는 부스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쨌건 좋은 음질과 그러니까 좋은 음질의 소리와 부스트된 소리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케이블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음질을 좋게 하는데 약간 그 최선의 선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 박스를 통해 가지고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이즈는 사라지고 더 좋은 증폭된 소리를 받을 수가 있다. 예,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음향 신호도 아날로그도 각 신호마다 그 출력 임피던스랑 그 입력 임피던스가 틀려요. 이걸 이제 임피던스 브리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을 던질 때는 힘 있게 던지지만 받을 때는 약간 부드럽게 받는 게 좋은 것처럼 음향 신호나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할 때 전송하는 임피던스는 낮게 하고 받는 쪽의 임피던스를 높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그 보내는 쪽의 출력 부분의 임피던스를 낮게 하면 출력이 세지겠죠. 왜냐하면 저항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전력 큰 그 힘이 갔다가 받는 쪽에서는 반대로 임피던스가 높게 되면 그 힘이 작아지겠죠. 이건 뭐 전기 저희가 아까 보낼 때 그 발전기 뭐 이렇게 한번 보낼 때 저희가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전압에 그 뭐 1km, 2km, 10km 넘어가는 발전소에서 고전압으로 그 전송탑을 보냈다가 각 가정으로 갈 때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어찌됐건 임피던스를 낮춰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임피던스 크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이제 받는다. 요거를 이제 임피던스 브리징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같은 경우에 출력 임피던스가 200옴 정도로 해요. 200옴 정도 보냈을 때 믹서에서는 받을 때는 10에서 20kΩ으로 받기 때문에 그 보내는 것보다 받는 쪽의 임피던스가 그 큰 거죠. 크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소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믹서에서는 출력을 보낼 때 600옴으로 보내고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큰 소리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피커에서는 뭐 보통 4옴에서 8옴, 뭐 이거 16옴까지 되어 있긴 한데 보통 4옴에서 8옴 쪽으로 소리를 받아서 그거를 증폭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브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뭐랄까 그 DI 박스에 여기 사진은 없는데 DI 박스에서 입력된 기타에서 입력된 기타가 기타 출력이 한 50에서 100kW 100kΩ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DI 박스를 통해 가지고 임피던스를 한 600옴 정도 낮춰져 가지고 그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안정적인 신호가 어찌됐건 믹서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DI 박스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맞춰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임피던스를 맞춰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DI 박스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DI 박스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DI 박스 같은 경우는 앰프가 없는 경우는 바로 꽂는 경우도 있지만 DI 박스 입력에 그걸 링크해 가지고 앰프를 한 다음에 출력을 통해서 믹서를 받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연주할 때 그 본인의 소스를 이제 이건 맨 앞에 있는 약간 사진 했던 것처럼 DI 박스 통해 가지고 앰프를 연결하게 되면 어쨌건 자기가 그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그 앰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믹싱하기 위해서 이렇게 믹싱하는 소리를 그 믹서로 보내긴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실기 시험에서 필기 시험인가 그게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그 DI 박스에 설명 좀 옳은 건 하다가 그 인풋 대신에 링크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라는 그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제 기억 속 영상으로 찍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정답은 뭐였냐면 인풋에 꽂거나 링크에 꽂거나 그 차이점이 없다가 사실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그 리서치 했을 때 어떤 DI의 경우 그 링크에 약간 좀 컨덴서인가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DI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인풋에 꽂건 링크에 꽂건 사실 동일하다. 두 개가 같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걸 다시 제가 찾아보면서 그 회로도를 보니까 여기 인풋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하나가 인풋이 하나가 링크인 것 같아서 인풋에 꽂건 링크에 꽂건 어쨌건 결과값은 똑같은 걸로 사실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제가 그냥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링크 쪽은 약간 근데 이건 기계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계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기계에는 링크에 약간 뭐 보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살짝 조심스럽지 않나 싶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그 DI 박스 같은 구조상 인풋이나 링크를 꽂거나 했을 때 차이점이 없다. 예. 저는 그냥 소리가 나더라도 미세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인풋으로 간 그 소리가 그대로 링크를 통해서 그 뭐랄까 앰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하나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음향은 그 쿠루라는 친구랑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자기가 음향 크루를 이제 뭐 한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음향 감독님들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음향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여서
저보고 "음향 잘하는 기준이 뭘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여서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향을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길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향을 그냥 하면서 크루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딱 음향 제가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음향을 잘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음향에 잘 관심이 없는 친구들 아직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리허설 할 때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리허설 하고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크루들이 그냥 소리 잡고 있네. 나 할 거 없지. 그래서 핸드폰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얘기하기도 그렇긴 한데 뭐라 얘기하면은 집중하라고 그러면은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진짜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 있잖아요. 음향 많은 사람들 음향 감독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음향 잘하는 친구들은 리허설 같은 거 하게 되면 다 보고 있다가 소리가 너무 작을 때가 있어.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전기 갖다가 저는 저 DI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한 다음에 딱 DI 보면은 저쪽에 패드 쪽이 저 하나가 그 뭐 이동 중이나 뭐 해가 건드려져 가지고 패드가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20이나 40이나 해 가지고 딱 봤을 때 이상 없으면 상관없는데 패드가 걸려 있네 그러면 이제 무전하는 거죠. 감독님 여기 그 뭐 기타 디아 일렉 기타 DI에 그 패드가 걸려 있네요. 이거 뮤트해 주시면 다시 그 원상태로 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무대 환경을 알아서 그 감독한테 뭐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개인을 올려야 되나 막 하는데 패드가 걸렸을 때 풀어 봐봐요 했을 때 물론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아 패드 다시 걸어야 되겠다.'라고 말할지언정 무대 상황을 모니터링을 잘해 주는 음향하는 친구들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막 하다가 잡음이 나요. 그래서 막 엔지니어 입장에서 '아 이 잡음 어디서 나지?'라고 뭐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님 저기 잡음 나면은 제가 한번 여기 인제 그 그라운드 리프트 한번 끊어 볼게요. 뭐 이런 그라운드 한번 끊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접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주거나 해서 무대 상황을 모니터링을 잘해 주는 크루가 있는 반면 안 하는 크루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향 오퍼레이터 하는 분 중에서는 이런 사소한 거 DI를 잘 이해하고 쓰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랑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은 같이 안 하고 싶은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은 그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향 일자리가 없다. 뭐 공고도 안 올라오고 뭐 사람 뽑지도 않고 알바도 없고 뭐 방학 동안 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 제자 중에 대학생 중에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빨리 음향을 시작하다 보니까 20살 때 이미 어느 정도 그 오퍼까지 가능할 정도까지 실력을 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방학 때 하다가 방학 때 이 친구도 일을 잘하니까 막 그 오퍼까지 보는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공연이 하나가 뻥커가 나는 바람에 한 달 반짜리가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공연이 한 달 반짜리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날라가가지고 와 혹시 알바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 친구가 일을 잘하는 친구니까 이제 알아봐 주려고 하다가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알바 자리가 있는데 어째서 시간 돼? 그랬더니만 자 지금 날짜가 이제 1월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12월 초인가 그랬을 거야. 12월 초인데 이제 딱 일주일 뒤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감독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4월 때까지 풀로 다시 다 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구인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일을 잘하니까 일주일 만에 한 달 반 다 뭐랄까 다 풀로 채우고 4월 달 것까지 다 일거리를 얻어오는 바람에 그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DI라고 볼 수도 있지만 D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향 장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면서 이거를 오퍼레이터랑 잘 소통을 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일거리가 없지가 않아요. 항상 그 친구한테 일거리들이 가요. 그 친구가 혼자서 못 버겨내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런 거에서 DI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DI 박스 사용 설명을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공연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 그리고 그 무대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그 오퍼레이터한테 잘 하실 건가 사실 그러한 스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찾죠.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 일을 잘한다 싶은 애들은 다 취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취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어쨌건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 떠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공연 때 잘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하자면 맨 왼쪽에 있는 건 패드죠. 가끔 신디나 기타 같은 경우에 입력이 너무 강할 때 믹서에서 패드를 겨누는 경우도 있지만 원 소스에서 가장 가까운 DI에서도 약간 그 패드를 걸어가지고 너무 세지 않은 소리를 믹서로 전송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인풋을 쓰기도 하고 간혹 이제 여기 이 DI 같은 경우는 인풋이랑 여기 XLR이 있긴 한데 이 XLR은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XLR처럼 보이지만 밑에 그 뭐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XLR처럼 보이지만 언밸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 왜냐면은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그 55랑 XLR 그 변환 젠더 이런 걸로 변환 케이블 이걸로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소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링크를 통해서 어쨌건 입력된 소리가 그대로 다이렉트 아웃처럼 나와서 이걸 보통 본인이 이제 공연할 때 쓰는 그 기타 앰프 같은 데에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가다가 DI를 연결했을 때 소리가 안 나오면 파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워를 키기 전에 분명히 엔지니어한테 뮤트 해달라고 무전해야 됩니다. 파워가 꺼져 있네. 바로 탁 켜버리면 그 믹서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워 킬 때 그 파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것도 무조건 움직일 때는 그 엔지니어한테 뮤트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랑 어스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DI 박스에 접지하는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노이즈나 이런 전기 험 때문에 그 기타나 이런 그 DI 쪽에서 잡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이거를 이제 끊어주면 리프트를 끊어주게 되면은 잡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잡음이 있지 않으면 굳이 이거를 리프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접지를 했을 때 어스를 했을 때 이건 뭐 모델마다 살짝 명칭이 틀리긴 한데 접지를 했을 때 오히려 잡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접지를 끊었을 때 잡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상황상 틀리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액티브형 DI 박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건전지 넣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9V 건전지를 넣고 간혹 그 액티브형 그 DI 박스 중에 건전지가 없으면 아예 그 팬텀 파워를 넣더라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거 실기 시험에 나온 겁니다. 실기 시험에 그 무대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팬텀 파워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겁니까? 라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라는 것들이 나온 그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컨덴서 마이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I 박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DI 박스에 팬텀 파워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시험 보고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냐? DI 박스에 배터리 넣으면은 작동된다. 팬텀 파워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고 하면은 팬텀 파워 없이도 DI 박스가 작동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연에서는 이제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체크가 되지만 그 DI 박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팬텀 파워 안 주고 그냥 배터리로만 운영하다가 공연 중에 만약에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거죠. DI 박스 같은 경우에 그 팬텀 파워 없이도 건전지로 작동을 하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연할 때 안정성을 위해서 항상 DI 박스에는 액티브형 DI 박스에는 팬텀 파워를 넣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약간 억울해. 근데 뭐 떨어졌으면 살짝 억울한 마음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배터리는 있으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습용이나 이런 거 다른 거 할 때 쓰는 용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팬텀 파워를 넣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액티브형은 팬텀 파워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DI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액티브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패시브 다이렉트 박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J48 밑에
액티브형 다이렉트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다이렉트 박스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패시브형이랑 이제 액티브랑 뭐가 틀린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다이나믹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 뭐지 팬텀 파워가 없어도 그냥 작동이 됐잖아요. 대신 이제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미세한 소리보다 이제 그 드럼이나 보컬처럼 큰 소리를 들어갔을 때 그 적당하고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큰 소리보다는 약간 작은 소리를 넣고 그 세밀한 소리를 수음하기 좋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 패시브형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센 소리 그 아까 그 액티브 같은 경우는 뭐냐 그 패드를 걸기도 했지만 요 같은 경우는 좀 센 소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패시브 DI 박스를 쓰는 게 좋고 약간 세밀한 소리 약간 좀 섬세한 소리를 입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액티브형을 쓰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의 두 개가 이제 입력 감도가 약간 틀리다고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냥 좋은 거 쓰시면 돼요. 사실은 뭐 저는 액티브로 사실 추천하긴 해요. 약간 좀 그 뭐 패드 걸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시브는 약간 좀 세밀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액티브를 좀 선호하긴 하지만 뭐 패시브는 이제 그런 팬텀 파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번째 이제 스플리터입니다. 스플리터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인풋이 하나가 있고 아웃풋이 1, 2, 3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제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서 그 좀 예전으로 따지면은 입력 소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메인에서 그 객석을 향해서 확성할 필요도 있고 요거를 그 모니터 엔지니어라고 있어. 모니터 엔지니어라고 무대 쪽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무대에 있는 사람한테 모니터를 원활하게 주기 위한 엔지니어가 그 입력 소스를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녹음용 콘솔에서 소스를 받아서 멀티트랙으로 녹음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소리를 여러 팀에서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싼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아웃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메인 소리를 받은 다음에 다이렉트 아웃으로 모니터 소스를 모니터 엔지니어에게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 외에 어찌됐건 안정된 소리를 한마디로 소리 복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3 복사여가지고 그냥 무대에서 공연할 때 그 들어온 소리를 다 얘가 스플리터가 받아가지고 1번은 메인 콘솔로 주고 2번은 모니터 콘솔로 주고 3번은 레코딩 콘솔 줘가지고 메인 그 객석에도 객석 한마디로 소리를 동일한 소리를 따로 주는 거죠. 따로 주기 때문에 그냥 메인 엔지니어는 메인 소리만 받아가지고 그 청중을 향해서 소리만 믹싱하면 되고 모니터 엔지니어는 소스를 받아가지고 모니터 연주자들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니터 소스를 주면 되고 레코딩 엔지니어는 그걸 멀티트랙으로 다 잘 따가지고 그 소리를 그 멀티트랙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추후에 뭐 후작업이나 이제 녹음 작업하거나 앨범 작업할 때 쓰면 되고 요런 용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세종에 놀러 갔을 때 요거 말고 좀 더 좋은 게 있었어요. 하나씩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48개인가? 48개인가 막 그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것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예. 500 정도 하는데 어쨌건 금액적인 건 굉장히 크지만 고퀄리티의 신호를 스플리터를 통해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뭐 적재적소에 쓰는 메인이랑 모니터랑 녹음실에 쓰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요런 게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디지털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윈 같은 경우도 소스 받아가지고 그냥 ABC 그냥 그 ASEV로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의 최대 장점 같은 경우는 소리를 약간 복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복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쓴다. 하지만 이제 스플리터 개념이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는 어떤 음향 장비 이런 것들 세팅할 때 스플리터를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있는 장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워드 클럭이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에서는 워드 클락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하드 디스크 간에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하면 연결이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를 2개 이상 연결하게 되면 하나를 마스터로 설정하는 그게 있어요. 마스터 설정하고 그 뭐 예를 들어 C 드라이브를 마스터로 설정하고 D 드라이브를 뭐 슬레이브로 이렇게 설정하던가 해가지고 주 하드 디스크랑 부 하드 디스크를 구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디지털 같은 경우 신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싱크를 맞추는 거죠. 그 큐 같은 걸 맞추는 거죠.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녹음 같은 거 보게 되면 슬레이트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치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 약간 좀 비유인 거예요. 딱 쳤을 때 그 오디오나 이제 그 편집을 위해서 그 첫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친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해가지고 여러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싱크를 맞춰서 거기서 편집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신호들이 그 녹음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장비를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송치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거의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메인 장비를 뭐 마스터로 잡고 그 마스터랑 싱크를 맞추는 기준이 워드 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워드 클락 소스 자체가, 자 나는 지금 출발할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 맞출 때, 자 지금 시작합니다. 12시야. 12시 딱 하면은 이게 약간 뭐 스파이 같은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자 우리 시간 맞추자 해가지고, 자 시간 뭐 우리 지금 12시인데 1시 뒤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시간 맞춰, 뭐 지금 현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맞추자고 해가지고 딱 시간 맞추는 거, 신호 시그널을 이제 워드 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워드 클락이 맞지 않거나 그 주파수 뭐냐 그 헤르츠가 맞지 않으면은 소리간에 약간의 지터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터라는 것도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피자를 구분을 할 때 어느 피자점에서는 6인분을 나누고 어느 피자점에서는 8등, 그러니까 그 8인분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어느 친구가 피자가 너무, 피자를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회식이 있어가지고 피자를 뭐지 40명이 먹어야 돼요. 40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2조각씩 먹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로 가는 피자집이 예를 들어서 그 8조각을 나누기 때문에 한 사람당 2조각씩 나누기 위해서는 80명이라고 할게요. 80명이 2조각씩 나누기 위해서는 28을 사면 되는데, 오른쪽 피자집에서 시켰으면은 8조각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동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왼쪽 집에 시키게 되면은 전체 양은 맞지만 이게 조각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가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다르게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디지털 음향에서는 이제 샘플레이트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뭐냐 워드 클락이 또 필요하고 샘플레이트 맞춰야지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합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오차가 안 생기는 거죠. 오차가 생기게 되면 지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워드 클락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요즘은 잘 안 쓰고, 왜냐면 디지털과는 약간 사실 싱크를 맞추면 이런 것들이 좀 요즘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뭐 그 뭐냐 하다 보니까 요것도 사실은 약간 옛날 용어다. 그래서 워드 클락이라고 있을 때 워드 클락 뭐지라고 하면 그냥 디지털 간의 정보를 약간 싱크를 맞추기 위한 약간 기준표, 그 표현을 약간 하자면은 그 우리 뭐 음악할 때 합주할 때 메트로놈 해가지고 박자 맞추는 것처럼 메트로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는 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패치베이, 예, 패치베이도 예, 이제 책이 이제 패치베이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패치베이도 요즘 사실은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도 아직 많은 공연장에서는 패치베이를 지금도 쓰고 있고, 저희 공연장에도 패치베이 쓰고 있는 거죠. 패치베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공연장에 있는 모든 음향 단자를 다 한 군데로 모은 거여서, 입력이건 출력이건, 예를 들어서 무대 쪽에 있는 입력이건 콘솔에서 나가는 출력이건, 어 예를 들어 콘솔 같은 경우에 마이크 입력 단자가 40개밖에 안 되고 나가는 게 16개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40개고 나가는 게 16개예요. 근데 무대 상하수, FOH, 뭐 무선 마이크, 그 공연 뭐냐 음향 시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 보니까 입력이 가능한 게 120개인 거예요. 콘솔에는 40개밖에 못 연결하는데 뭐 FOH나 다 연결하는 것들 다 끌어오니까 120개인 거죠. 120개를 여기다 연결을 못 하는 거죠. 교회나 이런 데는 그냥 그
입력한 단자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냥 1대1로 하면 큰 패치배가 필요 없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상수에서 마이크를 딸 때도 있고 하수에서 딸 때도 있고 FH에서 소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콘솔에 그 입력되는 단자보다 입력할 수 있는 단자들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단자를 다 모아가지고 패치베이에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이랑 그 출력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패치베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입력과 신호를 그 뭐냐 연결을 해주는 거죠. 물론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 40개이긴 하지만 그 뭐 그거 내에서 이제 바꿔가면서 연결해 주는 거죠. 약간 전화 교환원처럼 신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안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그때 해가지고 콘솔 뒤에 있는 거 선 뽑아가지고, 렌탈 팀이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옛날 렌탈 팀이면 그냥 케이블 연결해서 그때 연결하고 철수하면 되겠지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되어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연결들을 그때 그 콘솔 뒤에서 뺐다 꽂았다 하는 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호를 패치베이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연결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그 풀노말, 하프노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여기 보시게 되면 패치베이가 별로 안 꽂혀 있잖아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치베이를 안 꽂았을 때는 그냥 두 개 연결된 거, 뭐 1대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연결되어 있다가 그냥 그 뭐냐 패치베이 연결할 때마다 그 접촉이 끊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프노말, 뭐 풀노말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건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잘 안 쓰기도 하고, 이 패치 같은 경우가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패치베이가 있게 되면은 그 패치베이 구성도를 그 머릿속에 빨리 익히는 게 제일 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뭐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지? 책에서는 커넥터 판넬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냥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마이크 판넬이죠. 뭐 입력 판넬, 뭐 교회나 이런 데도 뭐 판넬, 뭐 디셀 같은 디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오 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대나 이런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케이블로 놓지 않고 그 단자를 꽂기 편하게 이제 판넬로 만들어 제작해 놓은 거를 이제 그 뭐 커넥터 판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판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 입력 단자를 쓰긴 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오 박스를 무대 쪽에 그냥 놓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영상이나 뭐 중계 이런 걸 위해서 SDI,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단자 있는 부분에, 예, 광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HDMI 같은 경우 있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예비로 둔다면은 랜 포트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물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SDI 케이블을 깔아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긴 하는데, 랜 커넥터 같은 것들을 깔아 놓으면은 랜 케이블만 사실 나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들 다 쓸 수 있어요. 랜 케이블로 영상도 보낼 수 있고, 랜 케이블 통해 가지고 마이크 음성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HDMI 이런 것들을 변환 커넥터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비용으로 랜을 좀 많이 까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은 좀 고화질이나 이제 고성능의 장비들은 이제 그 광단자를 이용을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한번 깔게 되면은 뭐 10년, 20년을 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사실 요런 그런 케이블들은 가능하면 최상급이나 약간은 향후 그 활용도가 높은 케이블 위주로 쓰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요즘 그래서 아날로그를 많이 안 쓰시죠. 예. 여기도 뭐 아날로그를 다 받기도 했는데, 그냥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를 링크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짜느냐가, 디자인을 하느냐가 이제 엔지니어의 약간 좀 역량, 뭐 엔지니어의 약간 좀 짬바, 예, 그거 때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무대적인 판넬도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